김경래의 최강 시사.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박지훈 변호사님은 어디 대구 쪽이신가요? 고향이? 예, 대구입니다. 그렇죠? 네. 그냥 뭐 목소리만 들어도 알 것 같아요. 예. 그런가요? 그런가요? 많이 고쳤는데 그렇군요. 네. 이번에 어떻게? 원래 결혼하고 명절에 한 번도 안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도 효자시네. 예, 예. 뭐 또 이번 명절은 불효자는 온다는데. 네, 초도 이제 초도 대구고 이래서 예. 가는데 이번에 어머니께서 갈게요 하니까 오지 마라 그렇게 계속 갈게요 하니까 오지 마라. 나중에 어머니께서 내가 무서워서 그러니 오지 마라. 학답을 주셔가지고 예. 편하게 요거는 안 가고 언택트로 뭐 화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줌으로 만난다는 가족들이 꽤 있더라고요. 줌으로요? 네. 야, 화상이나. 그거는 굉장히 뭐랄까 이 4차 산업혁명 가족인가요? 근데 많이 익숙해져 갖고 왜냐면 애를 보는 할머니들도 이제 줌으로 수업하는 거를 그러니까요. 틀어주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러니까 줌으로 만나겠다는 가족도 화상으로. 꽤 있더라고요. 네. 저는 원래 어디 안 움직이거든요.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서울에 항상 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에. 올해는 방송이 계속 살아 있어요. 추석 연휴에. 추석 연휴에. 예. 축이죠. 그걸 살렸습니까? 생명 존중.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 출근을 해야 됩니다. 네. 김한 기자도 서울에 계신가요? 네, 서울에 있습니다. 저는 예. 관내에 양가 다 있어갖고요. 그렇구나. 관내? 원래 안, 네, 관내. 도보거리. 도보거리예요? 야, 이거 돈독하시네. 도보거리에 있으면 안 좋다던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족 얘기네요. 네. 오늘이 또 추석 맞아서 가족 얘기인가요?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 관련 수사가 지금 뭐랄까 이런 표현이 이제 좀 상투적이긴 한데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근무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사실은 주가 조작 등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등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고발인 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발된 6개월 만 조사를 한 거거든요. 예. 그 전에 수사부가 변경이 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전까지는 조금 느긋하게 아니면 좀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영 기자. 뭐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한다라는 거가 이제 뭐 거의 모두가 양쪽 진영이 다 전제를 그러니까 네. 뭐 비판의 초점이 항상 그거죠. 그건데 네. 이제 지금 뭐 이런 거죠. 어제 정책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이제 추미애 시간은 가고 윤석열의 시간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읽어봤더니 이제 예.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예. 검찰이 반대 또 다른 카드로 이제 윤석열 총장 지금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사실 윤석열 총장, 나경원 전 의원, 그다음에 그 최영애 동양대 총장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건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사상 최대 강제 수사도 막 해놓고서 이 네 건은 지속적으로 고발하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불만을 항상 제기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뭐 기자회견 자주 열리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건들에 대한 처리 뭐 이런 것들 좀 진행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전체 구도로 보면은 이 추미애 장관 아들 건이 한창 시끄러웠잖아요. 네. 뭐 거기에 대한 약간 반대급부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꺼낸 거 아니냐. 네. 특히 이제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이 추미애 장관과 좀 가깝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볼 보십니까?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예. 예.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하고 대척점이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아마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들은 다 이성윤 지검장의 지시나 이걸 따를 것이다. 뭐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서울중앙지검에 너무나 많은 검사들이 있고 그렇죠. 그 검사들이 또 이성윤 지검장도 상관이지만 검찰총장은 더 상관이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할 만할 때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고 수사의 어떤 성숙도를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몇 개월간의 보도만 보면 검찰 내에 여당 야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예.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사실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박준 변호사님 지적하셨지만 약간 허구 속의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언론이 아. 잡고 있는 구도지 실제 수사는 이게 이제 인사 직후에 없어요. 형사 저도 그래 직후에 봅니다. 재배당된 건데,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어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바로 저쪽에서 추미애 수사하니까 우리가 반대 수사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뭐 동부지검은 뭐 누구 편이고 남부지검은 누구 편이고 중앙지검은 누구 편이고 그렇지 않아요. 다 달라요 검사들이. 네. 그게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여당 야당 비스무리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검사들 개인의 목소리도 좀 커진 분위기가 그렇죠. 분명히 네.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 윤석열 총장 관련된 수사가 지난주 금요일에 고발인 조사가 있었다. 이게 근데 수사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걸 이제 정리해 주시죠. 박 변호사님. 일단은 예. 기소가 된 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예전에 이제 사업을 하면서 예금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던 부분. 네. 그 부분은 이미 기소가 돼 있습니다. 예. 장모 건이. 예. 그러니까 지금 고발 조사가 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사업 동업을 하는 정대택 씨라고 이제 본인이 뭐 이름 공개했기 때문에 예. 이분이 이제 고발을 한 부분인데 고소 고발을 한 부분인데 예. 이 사람이 그 장모랑 사업을 하면서 본인이 어떤 일정 이익을 좀 얻기로 했는데 그 이익을 얻기로 하는 과정에서 네. 이 장모가 어떤 법무사를 좀 위증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오히려 처벌받게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 사기 내지 뭐 직권남용 윤석열 총장에 관련이 있으니까 직권남용이다. 이게 크게 한 틀이고요. 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이른바 자본시장법상의 시세 조정 행위를 김건희 씨 내지 부인 김건희 내지 씨? 예. 아니면 장모가 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건이 있는데 크게 다른 보면은- 건들은 뭐 아직까지 뭐 눈에 띄는 부분 아니고요. 저번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었어요. 저기 뭐라 그러죠? 그 위조 네. 그 계좌 잔고 증명서 그 위조 관련된 것은 자세하게 정리를 했었는데 네, 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거고요. 그럼 지금 크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정대택 씨 관련 정대택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정대택 씨 관련된 이 사건이 하나가 있는 거고 거기에는 이제 법무사를 위증을 뭐 교사를 했든지 혹은 뭐 강요를 했든지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거기에 이제 연루가 됐느냐 안 됐느냐 뭐 이 부분인데 부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정대택 씨 사건은 좀 오래된 사건이에요, 사실. 이제 2003년도에 시작되는 네. 사건인데요. 스포츠센터 건물에 이제 같이 투자를 하기로 한 거죠. 부동산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나누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법무사를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재판에서 시켰고 그 결과 이제 그 오히려 본인 주장으로는 이제 피해자인 자신 정대택 씨가 누명을 쓰고 이제 그 복역을 했다라는 주장이에요. 물론 돈도 못 돌려받았고 그래서 뭐 정대택 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소를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핵심적인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무사가 이미 사망한 상태고 이제 윤석열 총장의 그 장모 측 변호인은 계속적으로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됐던 판단이다. 이 정대택 씨의 주장이. 그리고 뭐 일부 내용은 뭐 혐의가 그럴 수 있다라고 보더라도 기소도 안 했었다. 왜냐하면 그거를 직접 확인할 지금 법무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기하고 있는 소도 사실 이제 새로운 증거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래서 정대택 씨 측 주장은 우리가 이게 분명히 사건이 처벌이 돼야 되는데 뭔가 모종의 힘 그러니까 검찰 권력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의 모종의 힘이 개입돼서 자꾸 자기 사건이 불기소되거나 무혐의 처벌이 되거나 오히려 자기가 누명을 쓰는 이런 상황이 지금 십수년째 반복돼서 자기가 그런 어떤 사법의 피해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대택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된 소송을 7년 동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평생을 이거랑 같이 살았다 본인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근데 무고죄로 4번을 기소를 당했다고요? 4번을 당하고 2번을 실형을 선고를 복역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근데 마지막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이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진행인데 좀 검증하거나 어떤 수사로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반복됐기 때문에. 다만 이제 포인트는 그 부분 같아요. 뭐 윤석열 총장이든 아니면
다른 검사든 그 개입된 여지가 있지 않느냐 직권남용죄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대택 씨가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참 수사가 더 어려운데요, 그죠? 직권남용죄는 사실은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뭐 수사로 밝히기도 어렵고요. 네. 그 직권인지도 밝히기 어렵고 어떤 어느 직무 범위 내인지 어떻게 남용을 했다면 뭐 어떻게 남용을 했는지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가 되는 그 수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부인 김건희 씨 주가 조작 관련된 의혹인데 이거는 사실 최근에 뉴스타파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뭐 JTBC도 그렇고 관련된 뭐 녹취들을 좀 공개를 했어요. 네. 녹취가 그 녹취예요. 주가 조작 얘기를 하면서 내가 했지라고 얘기를 딸이 해요. 한 게 아니라 네. 장모 최 씨가 딸은 그때 교수였다 그러면서 내가 했다. 공소시효 지났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뭐 그렇다 해가지고 이게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수사의 중요한 단서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가 조작이라는 거는 시세를 조정하는 거예요. 네. 예컨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뭐 막 매입을 했다가 뭐 남들이 들어왔을 때는 허위 공시 같은 걸 하고 빠져나가고 뭐 이런 게 반복되는데 시점이 2010년 2월에 이 주식을 매입했던 게 이제 네. 알려져 있고 근데 그건 김건희 씨가 지금 좀 이 개입됐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김건희 씨가 문제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녹취 자료에 보면 그 김건희가 아닌 장모 내가 했고 딸이 한 게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10년이거든요 공소시효가. 네. 그렇다면 2010년에 했으면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예. 근데 주가 조작이 원래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주식을 계속 매집하다가 고점에 대해서 고점 직전에 팔고 나옵니다. 예. 고점에 팔면 금감원에서 해보셨어요? 압니다. 아니요, 제가 상법 같은 걸 전공을 하다 보니까 예. 뭐 하지도 못하고 돈도 없어요. 저는 못하는데 그 고점이 2011년 2월 3월이거든요. 예. 그러면 2011년 2월 3월까지 계속 있다가 직전에 팔았다고 가정하면 2011년 2월로 기준으로 보면 내년 2월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취득액이 상당히 많아지면 무기까지 가능하면 15년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공소시효 부분이 가장 지금 걸려 있어요. 지났을 수도 있고요. 남았다 하더라도 몇 달 안 남을 수도 있고 네. 그 부분이 지금 수사에 어쩌면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김건희 씨 돈이 그 주가 조작 범죄라고 그게 범죄로 아직 확정된 네, 부분은 아니죠. 아니니까 그 주가 조작 혐의가 있는 그 거래에 10억이 들어갔다는 게 이제 경찰 내사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0억이 실제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익 실현을 어떻게 했는지 이게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10억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돈인지 그러니까 이게 장모의 돈인데 김건희 씨 명의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김건희 씨가 뭐 직접 한 돈인지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자금의 출처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익 실현 그다음에 그걸 또 그러면 누가 후에 매입을 해간 건지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지금 뭐 아직 드러난 부분 정확하게 드러난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수사를 해야 될 그렇죠. 상황인 거고. 뭐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돈이 들어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고의를 가지고 시세 조정에 참여를 해야 되고 공동 정범이 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수사의 포인트고 다만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공소시효가 너무 압박이 다가오니까 또 그 장모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소시효 지났다 하더라 하면서 이렇게 녹음 자료에 들립니다. 그건 2010년 기준으로는 지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고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건 다 하긴 해야 되겠지만 아직 몇 달 남았다. 많은 안 남았어요. 몇 달이 남았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요. 저희 이 공소시효라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2020년 12월 31일이 공소시효다. 예. 그러면 그때까지 기소를 해야 됩니다. 기소를. 수사에 착수해서는 안 됩니다. 되는 거예요. 예, 기소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아니면 정지를 시키든지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그냥 공소시효는 완료되는 거고 수사도 안 합니다. 원래 같으면 공소시효 완료되는데 뭐하러 수사를 합니까? 그렇겠죠. 수사를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 저는 이 사건은 시간의 싸움이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언제냐에 따라서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냐 이걸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정대택식 사건 얘기도 했고 이 주가 조작 얘기도 했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장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제기가 돼 있는 게 있어요, 그죠? 네, 언론 등을 통해서. 네. 뭐 금융거래 관련해서 장모가 계속적으로 이상한 패턴을 활용했다라는 거 이제 의혹 수준에서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그 잔고증명 유조죠. 그리고 그 잔고증명 유조에 개입했던 저축은행 직원이 다른 대출에도 깊숙이 관여한 게 아닐까. 사실상의 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작전, 뭐 선수로 활동했던 게 아니냐. 그리고 실제 그 직원이 개입했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왜 처벌이 흐지부지 됐느냐. 거기에는 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라는, 그러니까 특수한 지위가 네. 수사에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겨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좀 털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수사를 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 수사가 무리하다라고 지적하는 쪽에서는 본인의 직접적인 문제도 아니고, 심지어 어떤 문제는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문제인데 네. 이걸 다 윤석열 총장의 영향력 아래서 비호 속에서 있었다고 주장하는 게 무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고, 다른 쪽에서는 윤석열 총장 정도 되는 검사면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엄청난 위력 을 발휘하는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게 직권남용죄에서 직권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는 없지만 그 우리 가족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엄청나게 사건에 대한 판단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와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왜 이 가족들에 대한 의혹은 이렇게 많이 제기되는데 다 뭐 법적으로는 예. 처리가 안 되는 거냐. 그렇죠. 이게 지금 맞서고 있고, 이게 지금 뭐 길게 보면 몇 년째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검찰이 왜 수사를 안 하냐. 근데 네. 수사를 안 하는 것도 영향력이 아니냐. 그리고 수사 착수를 하면 또 이번에는 왜 이렇게 수사를 빨리 착수하냐, 갑자기 하냐, 뭐 이렇게 다 논란이 되니까, 어쨌든 수사를 개시를 했으면 문제를 좀 정확하게 매듭을 좀 지어야 사회적인 혼란이나 뭐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우리 국민들이 봤잖아요. 지난해 9월부터 조국 전 네. 장관, 추미애 장관 엄청나게 수사하잖아요. 좀 지겨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될 방식의.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가 이거 뭐 알아야 됩니까? 근데 저 윤석열 총장이 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만난 네. 것도 고발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고발이 돼 있는데 이건 수사에 안 들어갔죠, 아직은. 아직은 뭐 고발이 돼도 안 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뭐 안에서 어떤 고발 일이 벌어진지 기관들이 모르겠는데. 다르니까 예. 예,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홍석현 회장 만난 거는 왜 고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게 좀 지겨운 측면이 있어서 김한 기자 얘기대로 조금 정리하고 좀 털어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승복할 건 좀 승복하고 양쪽에서도 이렇게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융 문제 중에서 굉장히 큰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서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때 뭐 증인 출석도 거부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여당이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그때는 뭐 어물쩍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주가 조작 의혹을 지금 받는 게 상당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 추석 잘 세시고요. 네. 연휴 끝나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48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